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2023년 12월까지만 해도 24년에 금리나 7회를 예상했었고요. 몇 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금리나 3회를 예상했었는데 선행분석 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금리나는 이렇게 1회에서 0회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4년 12월 18일까지는 1.3회의 금리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계속 매크로 지표가 경기 침체 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쪽을 가리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는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시행될 것이냐 마냐인데요. 제가 연준의장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보다 똑똑한 시장은 바로 채권시장이고, 지금 채권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거나 심하면은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지금 이 지표는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지표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yield커브라고 부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yield커브가 뒤집히기 시작했을 때 많이 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뒤집혔다라는 의미는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스프레드의 결과값이 여기 빨간색 선인 0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을 때마다 이렇게 yield 커브가 마이너스가 되었고요. 지금 그 기간을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적응해버린 나머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이 꺼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yield 커브가 이렇게 0 아래에 있는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표는 바로 단기 국채금리로, 여기서는 이렇게 2년 국채금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더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반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더 많이 내리는데요. 지금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5%대로 아직 금리 동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더 높은 상태인 inverted, 즉 뒤집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고 매크로 지표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약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방향을 지지했다면은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지면서 당연히 여기 10년 국채금리 빼기 2년 국채금리의 수식에 따라서 여기 yield 커브는 결국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 달에 연준이 24년 때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 7회를 바라보면서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가 같이 급락하되 2년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급락을 하면서 여기의 커브는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7번의 금리 인하가 3번, 그리고 1번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2년 국채금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중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한 채로 이렇게 Symmetrical Triangle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Symmetrical Triangle 패턴의 의미는 특별한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상태를 의미하는 패턴인데, 문제는 최근 이 패턴이 아래로 이렇게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가 함께 오르는데 2년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면서 여기 이렇게 방향이 아래로 잡혔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수식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채권 시장은 여기 이러한 yield 커브의 움직임에 따라서 yield 커브가 계속 오르지 않고 하락한다는 것은 2년 국채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더 이상 금리 인하 혹은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채권 시장은 미리 알고 그것에 맞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ield 커브를 봤으니 2년 국채금리의 흐름을 볼 텐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가 한때 이렇게 잡혔다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상승 패턴인 그래도 커브 앤 핸들이 잡혔고요. 이제는 이렇게 5%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전고점인 5.25%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시장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국채금리의 방향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잡혀있는 매크로 데이터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다음 주에 있어서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는 여기 PCE 디플레이터 수치로 month over month 기준으로는 0.3%가 컨센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과 동일하고요. year over year 기준으로는 2.7%가 컨센으로 마찬가지로 지난달 수치와 동일을 합니다. core deflator month over month의 경우는 이렇게 0.2%가 잡혀있는데 실제로 이코노미스트가 예측하고 있는 수치를 보시면은 평균 수치는 이렇게 0.25%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코노미스트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스티븐 L. 스탠리 씨는 지금 0.3%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평균에 준하는 수치인 0.25%가 나오면은 반올림이 돼서 0.3%로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물론 콜 디플레이터 외에도 다른 결과치에 따라 달려있지만 어쨌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인데요. 매크로를 매일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항상 해왔듯이 저평가 기업들 상으로만 포지션을 미리 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CEO가 올인한 최소 30% 저평가 기업부터 내부자들이 매수한 45% 저평가 기업,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잡은 95% 저평가 기업을 상으로 투자하고 있고, 자세한 근거들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면 물론 해당 기업이나 해당 섹터에 대한 숙제를 주 27회 업데이트 드릴 정도로 거의 매일매일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신사학개미 분들 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여기 텔레그램,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페이트리언을 통해서 또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매우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는 바로 베런입니다. 이 기업은 원유 기업으로 제가 한때 유튜브에서 CPG로 종종 공개적으로 분석을 드린 기업으로 지금은 CPG에서 베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기업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벌써 50% 이상 상승한 종목으로 저는 1차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나갔다가 다시 펀더멘탈이 개선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재진입을 한 기업인데요. 제가 해당 기업을 좋게 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기업이 4%대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내부자 매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트위터 X에다가 정제 마진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이렇게 공유를 드렸는데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저와 동일한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는 여기 정제 마진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수요는 계절적 증가에 기승에 와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분석은 제 데이터에 준하는 분석으로 이렇게 정제 마진은 바닥을 친 상태로 언제 반등을 해도 이상할 게 없으며 24년 수요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로 계절적 증가에 기승에 와 있는 상태로 이제 곧 상승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가 올라가면은 정제 마진이 오르고 정제 마진이 오르면은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베런과 같은 원유 기업들은 상승을 합니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4%의 배당까지 추가로 주기 때문에 특별히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변수는 오펙 회의인데 그 부분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드 커브와 채권의 포지션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에 대한 여러가지 제 의견 또한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도 혹시 이렇게 기업 분석을 했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여기처럼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에도 꾸준히 분석을 남기고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